할머니, 오늘은 지갑 안 챙기셔도 돼요. 2025년 7월 1일부터 전국의 일부 지역에서는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버스, 지하철 등 교통수단 이용 요금을 전액 지원하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병원 가실 때마다, 마트 다니실 때마다 버스 요금 1,400원씩 아끼는 게 아깝게 느껴졌던 어르신들 많으시죠? 사실상 한 달에 외출 20번만 해도 교통비로 3만 원 넘게 나갑니다. 연간으로 따지면 30만 원 이상, 어떤 분들에겐 부담스러운 금액입니다. 그런데 이제 나라가 그 부담을 덜어드리겠다고 나선 겁니다. 서울, 부산, 대구 등 대도시부터 강원도, 전남의 농촌 지역까지 지자체 예산을 활용해 교통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본격 시행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점은 이 혜택이 자동으로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 직접 신청을 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아무리 오랫동안 세금을 내고 살아오셨다 해도 그 혜택은 남의 일이 되어버립니다. 실제로 저희가 만난 김영순 할머니 72세 대전 거주는 작년부터 시작된 무료 교통 정책이 있다는 걸 모르고 1년 동안 병원, 시장, 복지관 다니시며 교통비를 48만 원 넘게 본인 돈으로 부담하셨습니다. 나이 들면 귀찮아서 더 몰라요. 알려주는 사람도 없고. 이 말씀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정책은 늘어났지만 정보는 어르신들께 닿지 않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번 영상은 정말로 고령자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하나하나 따뜻하고 쉽게 설명해드리기 위해 준비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어르신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지역마다 조건이 다른 걸까요? 이제부터 그 답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쯤 되면 궁금해지시죠? 나는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우리 동네는 언제부터 시작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거주 지역과 연령 기준에 따라 다릅니다. 서울시는 만 65세 이상부터 바로 적용됩니다. 버스와 지하철 모두 무료 이용이 가능하죠. 반면 경기도 수원시는 만 70세부터 적용되며 대구광역시는 2026년부터 순차적으로 도입 예정입니다. 왜 이렇게 기준이 다를까요? 바로 예산과 인프라 차이, 그리고 지역별 고령자 비율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은 이미 대중교통 시스템이 잘 구축돼 있어 65세 이상 모두를 바로 수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령 인구 비율이 높은 농촌 지역은 예산을 조금 더 모은 뒤 순차적으로 적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은 이미 시행 중이고 어떤 지역은 준비 중 단계인 것이죠.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사는 지역이 어느 단계인지 정확히 아는 것. 혹시 전라도 광양시에 사시는 김태식 할아버지처럼 우리 동네는 안 한다던데 하고 포기하셨다면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광양시는 2025년 하반기부터 마을버스 무료 정책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미 시의회에서 예산을 통과시켰고 교통카드 시스템을 구축 중입니다. 이처럼 우리 동네는 안 해라고 단정 짓기보다는 현재 어디까지 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그럼 각 지역은 구체적으로 어떤 혜택을 제공하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하나씩 실제 사례를 통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대전 중구 선화동에 사시는 김영순 할머니 72세는 매주 2번 병원에 다니고 수요일엔 늘 전통시장에 가십니다. 토요일마다 복지관에서 요가도 배우시고요. 운동하고 친구 만나면 기분이 좋아져요. 밝게 웃으시지만 속마음엔 한 가지 걱정이 있으셨습니다. 바로 교통비입니다. 버스 한 번 타면 1,400원, 왕복이면 2,800원. 일주일만 해도 6회 이상 이용하게 됩니다. 한 달이면 거의 4만 원이 넘게 나가죠. 그런데 할머니는 2024년부터 대전시가 고령자 교통비를 지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계셨습니다.
작년부터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나는 이런 건 잘 몰라요. 누가 알려주지도 않고. 실제로 김 할머니는 2024년 한 해 동안 총 48만 원 이상을 그냥 본인 돈으로 다 부담하셨습니다. 지자체는 예산을 들여 정책을 만들었고 신청만 했더라면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정보가 없다는 이유로 혜택도 날아가 버린 것입니다. 이건 단지 김영순 할머니 한 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희가 조사한 결과 부산, 인천, 전주 등지에서도 10명 중 4명은 자신이 사는 곳의 고령자 교통정책을 모른다고 답했습니다.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별표 좋은 정책도 몰라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다 별표는 걸 다시 한번 느낍니다. 그렇다면 지금 신청하면 얼마나 절약할 수 있을까요? 다음 파트에서 실제 숫자로 비교해드리겠습니다. 김영순 할머니처럼 병원, 시장, 복지관을 자주 오가는 어르신이라면 교통비가 얼마나 큰 부담인지 체감하실 겁니다. 자, 그럼 실제로 교통비 지원 전과 후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서울시를 기준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병원 방문 주 2회, 왕복, 월 8회, 전통시장 주 1회, 왕복, 월 4회, 복지관 또는 동네 모임 주 2회, 월 8회, 총 월 20회 외출, 버스 또는 지하철 1회 평균 요금 1,400원 곱하기 쌓인 20회 28,000원, 월. 그러나 왕복 기준으로 보면 1회 외출당 2,800원이므로 정확히는 약 56,000원 월, 연간 약 67만 원에 해당합니다. 이 금액은 단순히 숫자가 아닙니다. 67만 원이면 겨울 내복 3벌, 혈압약 6개월치 또는 손주 용돈으로도 충분한 금액입니다. 게다가 부부가 함께 해당된다면 1년에 무려 130만 원 넘게 절약할 수 있는 셈이죠. 이건 단순한 할인이 아니라 고령자의 생활비 구조를 바꿔주는 수준의 변화입니다. 더불어 이동이 자유로워지면 병원도 꾸준히 다니고 사람들과 교류도 활발해지고 삶의 질이 높아진다는 효과까지 생깁니다. 결국 교통비를 아끼는 건 돈의 문제가 아니라 건강과 삶의 연결고리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 큰 혜택을 받기 위해선 무엇부터 준비해야 할까요? 다음 파트에서 실제 신청 절차를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거 신청 복잡한 거 아니에요. 나이 많은 사람이 인터넷으로 어떻게 해요?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정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신청은 생각보다 훨씬 간단하고 빠릅니다. 서울시와 대부분 지자체의 절차는 거의 비슷합니다. 필요한 준비물은 딱 3가지입니다. 1.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2. 최근 6개월 이내의 증명사진 1장. 3. 본인 명의의 휴대폰 번호. 이 3가지만 준비해서 동주민센터나 구청 복지과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접수 창구에서 고령자 교통카드 신청하러 왔어요 라고 말씀하시면 직원이 친절하게 신청서를 안내해 줍니다. 작성 시간은 10분도 채 걸리지 않습니다. 서류를 제출하고 나면 약 2주 3주 후에 고령자 전용 교통카드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 카드는 일반 티머니 카드처럼 생겼지만 찍는 순간 자동으로 요금이 영원 처리됩니다. 혹시 인터넷으로도 되나요? 라는 질문도 많으신데요. 일부 지역은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이나 서류 업로드가 필요하니 자녀나 동네 복지센터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팁 하나. 서울시처럼 어르신 전용 모바일 앱이 있는 지역도 있습니다. 이 앱을 설치하면 카드 없이도 QR코드로 탑승이 가능합니다. 단, 카드나 앱이 있어야만 혜택이 적용됩니다. 그냥 탑승하시면 요금이 부과됩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이제 신청 준비는 끝났습니다. 그렇다면 교통비 지원은 버스에만 해당될까요? 다음 파트에서는 버스 외에도 지원되는
다양한 교통수단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이거 그냥 시내버스만 되는 거 아니야? 지하철이나 택시는 따로 돈 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지원 범위는 생각보다 훨씬 넓습니다. 우선 서울과 대구, 광주 등 대도시는 65세 이상 지하철 무료 탑승이 이미 시행 중입니다. 티머니 교통카드에 고령자 등록만 되어 있으면 지하철도 버스처럼 영원으로 이용 가능합니다. 경기도 일부시는 마을버스도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수원시는 70세 이상이면 시내버스뿐 아니라 마을버스까지도 전액 무료입니다. 더 놀라운 건 택시까지 지원되는 지역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전북 무주군, 강원도 평창군 같은 교통소외 지역은 버스 노선이 부족한 현실을 반영해 75세 이상 고령자에게 월 1만 원 상당의 택시 바우처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용하냐고요? 지정된 택시 기사님께 고령자 바우처 사용합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교통카드를 보여드리면 자동으로 요금에서 차감되거나 바우처가 적용됩니다. 이 바우처는 병원 진료, 약국 방문, 장보기 같은 필수 이동에 우선 사용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즉, 단순히 버스비를 줄이는 게 아니라 어르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복지 정책이라는 겁니다. 이동이 쉬워지면 삶도 달라집니다. 움직일 수 있다는 건 곧 건강, 연결,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신청을 잘못하거나 놓치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다음 파트에서는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자주 하는 실수 3가지를 꼭 짚어드리겠습니다. 제도가 아무리 좋아도 신청 과정에서 실수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이 너무 안타까운 이유로 혜택을 받지 못하고 계십니다. 지금부터 가장 자주 하는 실수 3가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피할 수 있는지를 알려드릴게요. 실수 1. 자녀가 대신 신청해줄 줄 알았어요. 서울에 사는 박정자 할머니 74세는 아들한테 알아보라고만 했어요. 걔가 다 해줄 줄 알았죠. 하지만 교통카드는 반드시 본인이 직접 서명하거나 방문해야 합니다. 자녀가 도와주는 건 가능하지만 대리 신청만으로는 발급이 되지 않습니다. 해결 방법: 자녀와 함께 주민센터에 동행하세요. 자녀는 도와주고 본인은 서명만 하면 끝입니다. 실수 2. 주소 옮기고 신청 다시 안 했어요. 경기도에서 서울로 이사한 김병호 어르신 70세은 경기도에서 발급받은 교통카드를 그대로 사용하다가 혜택 적용이 중단됐습니다. 지자체별로 시스템이 다르기 때문에 주소를 옮기면 반드시 이전 카드 반납 플러스 새 지역 재신청이 필요합니다. 해결 방법: 이사 후 2주 이내에 새 지역에서 다시 신청하세요. 실수 3.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는지 몰랐어요. 대구의 이순자 할머니는 7월부터 시행된다고 해서 7월 말에 가봤는데 마감됐대요. 일부 지역은 선착순 접수입니다. 예산이 정해져 있어 먼저 신청한 분들만 먼저 혜택을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해결 방법: 해당 지역 홈페이지나 복지센터의 신청 기간을 꼭 확인하세요. 이 3가지 실수는 정말 많은 분들이 반복해서 겪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알고만 있으면 충분히 피할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하죠. 그렇다면 신청도 끝냈고 카드도 받았다면 이제 자녀들은 어떤 방식으로 부모님을 더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다음 파트에서는 자녀가 도와드릴 수 있는 3가지 방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우리 부모님은 스마트폰도 잘 모르시고 복지센터 가는 것도 번거로워하셔서 걱정이에요. 이런 걱정 자녀분들이라면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부모님이 직접 하시기 어려운 부분은 자녀가 얼마든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자녀가 도와드릴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3가지 방법을 소개할게요. 정보 확인:
지역별 정책, 신청 기간, 장소 체크. 부모님은 인터넷 검색이 어렵거나 행정 용어를 이해하시기 힘들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자녀가 지자체 홈페이지나 복지센터 공지사항을 대신 확인해 주세요. 엄마, 우리 동네는 7월 15일부터 신청 시작이래요. 이렇게 먼저 알려드리는 것만으로도 부모님의 걱정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함께 방문, 신청서 작성, 서류 제출 도와드리기. 신청은 본인이 직접 하셔야 하지만 자녀가 같이 동행해서 옆에서 설명해드리면 훨씬 수월해집니다.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이 우리 아들이 옆에 있어서 다행이었어요. 딸이 없었으면 나 혼자 못했을 거예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민센터에 함께 가서 필요한 서류 챙기고 신청서 작성 도와드리기만 해도 부모님은 훨씬 든든함을 느끼십니다. 카드 수령 후 사용법 안내하기. 교통카드를 받고 나서 이걸 어디에 대는 거야? 지하철에서는 어떻게 써야 해? 하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럴 때 자녀가 직접 보여드리고 같이 연습하면 부모님도 금방 익숙해지십니다. 예, 엄마, 이 부분을 단말기에 톡 대면 돼요. 파란 불이 들어오면 정상 처리된 거예요. 작은 설명 하나가 부모님의 독립적인 이동을 가능하게 합니다. 결국 교통비 지원은 단지 돈을 아끼는 정책이 아니라 자녀와 부모가 함께 연결되고 서로를 챙길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중요한 복지 혜택, 혹시 지금도 놓치고 계신 분은 없을까요? 마지막 파트에서는 혜택 요약과 함께 꼭 기억해야 할 중요한 마무리 포인트를 정리해 드릴게요. 이제 오늘 영상의 핵심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2025년 7월부터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등 여러 지역에서 65세 이상 고령자 교통비 전면 지원 정책이 시작됩니다. 지원 대상은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며 서울은 65세, 수원은 70세, 일부 지역은 75세 이상부터 적용됩니다. 지원 교통수단은 버스뿐만 아니라 지하철, 마을버스, 일부 택시까지 포함됩니다.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통카드를 직접 신청해야 하며 자동으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신청 방법은 간단합니다. 신분증, 사진, 본인 명의 휴대폰만 있으면 주민센터나 복지과에서 신청 가능하며 2-3주 후 카드를 수령하게 됩니다. 신청 후엔 버스, 지하철을 영원으로 이용할 수 있고 택시 바우처나 모바일 앱도 지역에 따라 추가 지원됩니다. 자녀는 정보 검색, 신청 동행, 카드 사용법 안내 등을 통해 부모님의 이동과 독립을 도울 수 있습니다. 실수로 혜택을 놓치지 않으려면 신청 기간, 거주지 변경, 본인 방문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 주세요. 지금 신청하지 않으면 매달 평균 5만 원씩 손해를 보고 계신 겁니다. 1년이면 60만 원, 부부 두 분이면 120만 원 차이가 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채널 구독, 그리고 우리 동네도 해당되나요? 같은 질문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직접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부모님이나 주변 어르신께 이 정보를 꼭 전달해주세요. 정책은 알고 있는 사람에게만 혜택이 돌아갑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부모님의 일상을 더 편안하고 건강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